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댓을 다 배우는 거를 일단 먼저 목표로 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의 육과 문법이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을 오늘 배울 건데 그 배우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대세 종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아마 그거 관련해서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이제 좀 가장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대세 종류와 예문을 먼저 좀 보면서 아 이런 대시 있었고 저런 대시 있었고 하는 것들을 일단 먼저 머릿속에 익혀놓고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을 본격적으로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강조 구문만 배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전체적인 대스를 다 다룬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좀 어렵겠죠. 자, 일단은 크게 10개로 나눠 놨어요. 근데 10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안에 이제 써 있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대은 어차피 접속사 대신데 그냥 일부러 잘게 쪼개놔서 그냥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접속사 대스라고 하는 건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동사 뒤에 오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오며 이 접속사 that 이후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플러스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요것까지 기억을 하면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맞는 예문을 써보게 되면 뭐 어렵고 말 게 없어요. I know. 나는 안다. 요렇게 that을 쓰고 she is not pretty. 이 정도로 쓰면은 나는 알고 있어요. 그녀가 예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문장 속에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that은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제 제가 보통 이런 거를 필기를 할 때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좀 차이를 잘 모르겠는 분들은 우리가 I know you라고 하면 이때는 나는 너를 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하나가 올 때는 당연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시 생략되고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문장 완벽한 어떤 이 문장이 왔을 때 그거를 이 동사와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한다면 동사와 완벽한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녀가 예쁘다라는 이거를 내가 안다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뭐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로도 했지만 나는 안다 하고서 that을 만약에 해석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말로 대절 이하를 안다 이렇게 보통 아무래도 해석을 많이 하죠. 대절 이하를 안다. 그녀가 예쁘다는 걸 이 정도로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영어의 어떤 좀 기초 해석을 하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제 그녀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어가 기초가 좀 많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예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쁘다는 걸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는 좀 알아서 해야 될 몫이기는 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접속사 that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다가 부사 that을 써놓은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제일 쉬워서 그냥 써놨습니다. 어려우면은 배우기가 귀찮으니까
쉬운 거부터 처리를 좀 하겠다라는 건데, 자 먼저 보면 it is not easy 이렇게 썼습니다. 보면은 뭐 해석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죠. 뭐 그것은 쉽지 않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해석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만 추가하는 거예요. It is not that easy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쉽진 않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 that은 그렇게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특징을 보면 알겠지만 형용사 앞에 온다라고 기억을 하면 좀 무난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that은 그렇게라고 해석을 하는 애구나 이렇게만 알면 사실 끝나는 거라서 여기까지도 아주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Is not that easy. 그러니까 이제 앞 뒤에 누가 오는지를 보고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형용사 앞에 왔으니까 그렇게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관계대명사 that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앞에 무조건 꾸며줄 명사가 필요하다라고들 많이 하고 꾸며줄 명사를 우리는 이제 이름이 있죠.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라고 부른다예요. 그렇죠? 한 번씩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음에도 어디서 얘기를 할 때 알아들어야 되니까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무조건 꾸며주는 명사가 필요하고 그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 부른다. 자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that의 뒤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누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느냐? 접속사 that이랑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못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서 되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접속사 that은 분명히 앞에 동사가 온다 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는 명사가 오니까 이미 모양이 달라. 그리고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구별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것밖에 안 돼. 외우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여기다가 예시를 쓰고 붙여놓고 비교를 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 that의 그림을 한번 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불완전한 문장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달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불완전하느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그런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어가 뒤에 없을 땐 그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라 부르는 거고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I saw 나는 봤다. 어떤 한 남자를 봤는데 어떤 남자냐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해볼까요? where의 과거인 wore the black hat 뭐 이렇게 해서 까만 색깔 모자를 쓴 그런 남자를 봤다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벌써 이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 that 앞에 벌써 동사가 아니라 man이라는 남자가 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no가 앞에 있는 거하고 벌써 가장 큰 차이점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that 뒤에를 봤을 때에도 동사부터 시작을 하죠. 주어가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관계대명사 that이 쓰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that 뒤에 뭐가 없어서 주어가 없어서 얘의 이름을 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라고 한 거고 일부러 비슷한 예문을 똑같이 써볼게요. 나는 그 남자를 봤다로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남자 어떤 남자냐? 네가 말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말했던 그 남자를 내가 봤다 이런 식으로 써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똑같죠. 이 that 앞에 명사 man이 똑같이 와 있고 뒤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지만 해석을 해보면 알죠. 너는 뭐뭐에 대해 말했었다. 근데 이제 무엇에 대해 말했는지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 네가 말했대. 아니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그 남자 봤어. 나도 네가 만났던 여기에 yesterday 정도 붙여볼까요? 네가 어제 만났던 그 남자 나도 봤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문장이 너는 만났다 어제 누굴 만났는지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hat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가 뒤에 없다고 해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에 맞는 해석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냐? 나는 봤다 한 남자를 이렇게 되는데 관계대명사는 이제 그 접속사랑 달라요. 접속사는 아까 대절 이하를 이런 말을 썼는데 나는 봤다 한 남자를 어떤 남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했죠. 그리고 착용했다 이 착용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뭐를 까만 모자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 정리를 한다면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대시 꾸미는 건 아니에요. 대 뒤에 있는 내용을 묶어서 꾸며주는 건데 그냥 막 할 수 없으니까 앞에 이제 장치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해석이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애에 대한 어떤 추임새를 넣어주는 느낌의 해석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내려가서 똑같이 해석을 똑같이 해보면 자, 나는 봤다. 그 남자를 이번에 어에서 더로 바뀌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석이 이제 관계대명사는 어차피 똑같아. 어떤 남자냐면 네가 만났던 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석이 별반 다르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앞에 온 명사에 대한 이 추임새를 넣듯이 해석한다. 가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인데 아까랑 또 똑같아요. 해석이 이 유를 너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 안 되죠. 네가. 근데 이거는 이제 영어 책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나는 그 남자를 봤다. 너는 이렇게 하면 이미 한국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를 자꾸 본인이 스스로가 알고 너는을 하면 안 되니까 뭘로 하지? 네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될 때 조금 아쉽죠. 그래서 잘 안 되면 약간 여기 있는 지금 하는 예문을 잘 외워놓으면 제일 좋긴 하다.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 뭐 어렵지 않게 바로 갈게요. 그냥 it is 뭐 important that 뭐 student 뭐 should study har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 정확하게는 이때의 that도 접속사이다. 접속사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동사가 없는 경우가 있긴 해. 앞에 왜냐면 아까는 그 접속사 that은 앞에 동사가 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that도 접속사긴 하지만 앞에 동사가 이렇게 없죠. 지금 important라는 중요한이라는 단어만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때는 이때의 that도 그 접속사라는 근본은 접속사인 걸 알아놓으면 좋긴 해요. 대신에 뒤에는 기존 접속사 that과 마찬가지로 꼭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주어 해석이 없으니까
it is important에서 중요하다라고만 해석을 하고 그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해석은 똑같습니다. 아까랑 대절 이하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는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해석의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가 여기겠죠. 이 은을 안 한 거예요. 벌써 학생들은 이걸 벌써 안 한 게 핵심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게끔 만드는 건 본인 역량이에요. 이게 내가 안 되면 암기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자꾸 왜 이 말을 강조하는지를 이해를 해보면 얘가 따로 이렇게 문장이 써 있을 땐 당연히 해석을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 얘가 혼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똑같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공부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랑 같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부분. 왜 내가 맨날 해석을 좀 못했는지를 아마 오늘에서 좀 약간 깨우침이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오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나는 내가 하는 해석과 친구의 해석이 달랐을까? 보통 다 여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 다른 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때 강조 구문 이거 이제 오늘 할 텐데 당연한 건데요. 이게 어려운 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이름이 이때 가주어 진주어고 강조 구문도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 그 기본 구성 요소가 이시랑 대시 중복되잖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중학생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애들 중에서도 공부를 조금 못하는 친구들은 보통 많이 헷갈려 하긴 해요. 끝까지 약간 아쉬운 말이지만 졸업할 때까지도 잘 구별을 못한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자, 일단 이때 강조 구문은 멀쩡한 문장 속에서 멀쩡한 기본적인 문장 속에서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 만든 구문입니다가 일단 기본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들면은 멀쩡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멀쩡한 기본적인 문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원래 예를 들면 이제 아까 했던 예문보다는 나는 봤다. 뭐 예를 들어 제니를 내가 이제 어제 내가 그 제니를 만나 봤다. 이렇게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강조 구문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전환. 내가 강조하고 싶은 애를 골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여기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문장에서 동사 so라는 봤다를 빼면 몇 개가 남아요? I, 제니, yesterday 세 개가 남죠.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강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강조 구문으로 전환하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개가 나올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해서 조금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만들 때 먼저 어떻게 하냐? 무조건 it부터 써요. it부터 쓴다. 그 다음 선택해야 하는 was, is, was 중에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꿔보세요라고 했어. 상식적으로 뭘 골라야 돼? 각자 it으로 시작을 어쨌건 다 할 텐데 뭘로 시작해야 되겠어? 다? 당연히 was로 가야지 맞는 거예요. 왜냐? 내가 바꿀 기본 문장이 뭐였습니까? so, 과거 시제였으니까 당연히 it 쓰고 is, was 중에 뭐 쓰지? 당연히 was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쓴다. 그러면 첫 번째 I를 쓰고 싶으면 I를 써주고, 제니를 동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동사는 제외라고 얘기했으니까 so 안 되고 제니를 써주고 yesterday를 각자 써주면 하나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that으로 닫는다. that으로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가둔다. 개념상. 그럼 이제 여기에 that을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that. 그 이후에 그리고 나머지 문장의 요소들을 순서대로 다시 써주면 끝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 I를 빼갔지 얘는. 그러면 남는 게 여기잖아. 그치? 이 부분만 빼서 붙이면 끝. 여기도 제니를 빼왔으니까 I saw 그대로 쓰고 제니 비워놓고 yesterday로 마무리. 그 다음에 여기는 yesterday를 갖다 놨으니까 I saw 제니를 붙이고 점. 이렇게 하면 완성을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제 진짜 소신껏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진짜 이 정도 속도로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이거 이제 여러분이 못하면 제가 여러분 잘못입니다. 엄청 천천히 설명했잖아. 그치? 이해 안 가면 다시 봐서라도 자기 걸로 만들어요. 녹화하고 있어. 일부러.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석 돌아가겠습니다. 해석. 자, 얘를 해석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뭘 어떻게 돼요? 나는 봤다 제니를 어제. 이게 이제 그냥 일반 문장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강조해 놓은 애들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얘는 해석은 강조 구문의 해석은 that 뒤에부터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근데 이게 정해진 툴이 없어서 조금 어려워. 그래서 머리통을 좀 잘 쓰긴 해야 돼. 왜냐하면 봐봐. 차라리 얘부터 해줄게. 얘부터 해석을 해볼게. 그럼 내가 해석은 어디부터 한댔어? that 뒤에부터 한다 했지. 그럼 여기부터 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봐. 내가 어제 봤던 것은 바로 제니이다. 요렇게 합니다. 자, 강조하는 대상 앞엔 바로를 넣고 해석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다. 요렇게 봐. 자, 여기를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It was Jenny that I saw yesterday. 해석해봐 하면은 벌써 이거야. 여기서부터 실수하는 거야. 해봐 했는데 나는 부터 하면 벌써 땡. 오케이? 나는 어제 봤다 하면 벌써 땡.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그냥 봤다는 거 이미 해버리는 순간 땡. 내가 어제 봤던 건 바로 제니다. 자,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바로를 넣는 것까지밖에 알려줄 수가 없어. 해석은 뒤에부터 한다고만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 내 가는 니네가 해야 돼. 내 가는 너네가 해야 돼. 그래서 얘가 그나마 쉬운 거야. 왜냐하면 얘를 해보라고 하면, 자, 얘를 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 대 뒤에부터 하라고 했지. 그게 바로 뒤가 아니야. 바로 뒤가 아니야. 자기가 골라야 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자, 지금 내가 물어볼 거야. 물어볼 건데, 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 물을게. 자, 하나, 둘, 셋 중, so, 제니, yesterday. 셋 중에 뭐부터 할래?
너 yesterday부터 할래? 나도 yesterday부터 하려고 했어. 나도. 근데 여기 중에 아니었던 사람들은 왜 아니지? 왜 저거부터 해? 보면 돼. 어제 제니를 봤던 것은 바로 나였다. 그래. 얘도 제니였다. 시제 맞출게. 이렇게 했어.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건 아예 안 돼요? 제니를 어제 봤던 것은 바로 나였다는 안 돼요? 됩니다. 당연히 돼요. 네. 대신 봤던부터 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봤던부터 시작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거는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제 좀 오케이 다음에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얘를 하면은 얘도 여기서부터 할 텐데 이미 눈치가 바보가 아니면 했겠죠. 내가 제니를 봤던 것은 바로 어제였다. 이 정도는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바로를 이런 식으로 쭉 써줬다라는 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근데 이제 설명이 여기서 조금 더 가요. 이제 자, 설명이 벌써 얘는 많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구별이 힘든 이유는 뭐냐? 자, 위에 보고 올게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정확하게 이때의 대은 뭐라고 했어요? 접속사라 했죠. 가주어, 진주어의 대은. 그래서 그 접속사이다라고 했지. 그래서 무조건 뒤에 뭐가 온댔어? 완전한 문장이 온다 했잖아. 그치? 근데 자, 구별이 힘든 이유는 이때 강조 구문의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서 구별이 좀 힘들다. 자, 여기서 머리를 꼭 써야 돼. 집중을 해야 돼. 봐봐. 그래서 이 점점점 대시 나왔는데 that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면 그 문장은 무조건 강조 구문일까? 가주어 진주어일까? 당연히 무조건 강조 구문인 거예요. 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대은 접속사라 뒤에가 완이라고 했지. 근데 내가 강조 구문은 뭘 했어? 완일 수도 있고 불일 수도 있댔지. 그러니까 문장이 딱 나왔는데 이 대시 나왔고 뒤에가 불이면 무조건 뭔 거야? 강조 구문인 거야. 대신 그럼 뭐야? 완이면 살짝 따져봐야 돼. 살짝.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요거 좀 봐봐. 강조 구문의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라고 방금 얘기했지. 지금 봐. 여길 봐. 자, 지금 it was I that 나왔지. 강조 구문일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일까? 고민하면 바보. 왜? 뒤에를 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불완전한 거야. 그럼 무조건 뭐야? 강조 구문인 거야. 이걸 나중에 가서 이거 뭐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여기도 이건 뭐야? 무슨 구문이야? 뭐지? 바보라. 왜냐면 나는 어제 봤어요. 누굴 봤는지가 없잖아. 불완전한 거야. 무조건 뭐다? 강조 구문인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길 봐. that 뒤에가 어떠냐? 나는 제니를 봤다. 완벽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이야. 이해돼? 얘는 벌써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럼 고민이지. 고민돼. 뭘로 하지? 고민될 수 있지. 자, 만약에 이거가 가주어 진주어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제니를 봤던 건
어제였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근데 이거랑은 달라.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랑 내가 제니를 본 게 어제였다랑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랑 내가 어제 제니를 본 게 내가 제니를 본 게 어제였다랑은 다른 거지. 존나 다른 거야 그건. 이해됐어? 그건 다른 거지. 봐봐.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아픈 사람을 돕는 건 도덕적인 일이다. 가주어 진주어야 이거. 아픈 사람을 도왔던 건 어제였다.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땅땅땅 방법은 없는 거야. 느낌을 보고서 하는 거지. 근데 너네 중학생이잖아. 최소한 앞에 it is important that 나오면 이미 뭔 걸 아는 게 정상이야. 가주어 진주어가 하는 게 정상이긴 해. 맨날 하는 거잖아. 이게 it is important 어쩌고 맞아 아니. 그리고 이런 important랑 yesterday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지 사실. 많이 다른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완벽하게 나눠지는 게 없으니까 선배들도 졸업할 때까지도 잘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다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거진 다 했고 마지막만 남았어. 자 강조 구문이 마지막은 뭐냐? 자 원래 기본 꼴은 이때 강조 구문이지만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일 때, 그 다음에 사람일 때, 사물일 때, 시간일 때, 장소일 때로 총 4가지로 나눠서 that을 who, which, when, where로 바꿀 수 있다. 들어 집중. 여기 강조하는 대상이 누구였어? 나였지. 사람이지. 이 that을 뭘로 고쳐도 된다? 사람을 강조했으니까 who로 고쳐도 된다. Understand? 자, 여기도 강조하는 대상이 제니, 사람이었지. 뭘 해도 된다? that 대신에 who를 써도 된다. 오케이? 강조하는 대상이 어제지. 뭐야? 시간이지. 그럼 that 대신에 뭘 써도 된다? 시간이니까 4개 중에 뭐겠어? when이겠지? when으로 바꿔도 된다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시험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중에 It was yesterday when I saw 제니라는 문장을 봤을 때 when을 뭐뭐 할 때 이렇게 하면 틀린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when을 보면 뭐뭐 할 때 언제 이렇게 하기 바쁘잖아.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원래 여기 뭐가 있었던 거? that이 있던 걸 강조되는 대상이 어제라는 시간이랑 when이 써져 있던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해석은 똑같은 거지. 해석 내가 제니를 봤던 건 바로 어제였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해석. 근데 나중에 2주 지나고 이 when이 뭐야? 물어봤을 때 대답이 나오면 베스트인 거예요. 강조 구문의 that을 when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라는 대답을 하면 베스트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지금 where는 없어. 여기 강조한 게 장소가 없잖아. 그치? 응. 그러면 그거까지 하나 할게.
고까지. 왜냐면 하필 거기가 시험에 많이 나. 하필.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 where를 안 썼으니까. 예를 들면 I play with him on the playground. playground가 어디야? 놀이터야, 놀이터. 놀이터. 그럼 봐봐. 이 문장에서 이때 강조 구문으로 전환을 할 거야. 전환을.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it을 쓰고, 자, was랑 is 중에 뭐 써야 돼 또? was, is 중에 당연히 was겠지. played였으니까, 그지? 자, 이번에 근데 내가 강조를 하는 게 어디를 강조할 거냐? 놀이터를 강조를 할 거거든. 여기서 중요한 게 시험에 이게 맨날 나와. on the playground를 통째로 다 써요. 플레이그라운드만 쓰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on the playground. 얘가 꼭 따라가야 돼. 알았어? 꼭 따라가고 대수로 가두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쫄쫄쫄쫄 쓰면 된다 했지. 그러면 여기 또 해석을 같이 해보면 내가 그와 함께 놀았던 것은 바로 그 놀이터에서였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강조되는 대상이 뭐니까 지금? 장소잖아. 그치? 이때 that을 뭘로 고쳐도 좋다? where로 고쳐도 됩니다. 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됐어? 진짜 하나 더 남았어. 그러니까 진짜 뭐가 이렇게 존나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니네가 중3이라 그래. 중2거는 막 15분 설명하면 끝이야. 지금 너네 벌써 수업 시작한 지 40분 지났어. 40분. 이거 하고 싶게. 마지막 뭘 해야 되냐? 사람일 때 뭐가 된댔어? 후가 된댔지. 문제를 꼭 풀다 보면 누가 기어 나오냐? 흠이 또 기어 나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그거를 그러니까 따로 좀 기억을 해야 돼. 따로. 어떻게 하냐? 자, 여기다가 따로 쓰는 거야. whom은 쓰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자, 강조하는 대상이 일단 무조건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whom이니까 whom 안에도 who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강조되는 대상이 일단 무조건 사람이어야 해. 근데 그 whom 뒤에 목적어가 없는 그림이어야 한다는 얘기야. whom을 쓰려면 집중. 끝났어. 봐. 자, 여기 각자 강조 대상이 뭐였어? 사람이었지. 둘 다. 그래서 who 된댔지. 그런데 whom도 쓸 수 있나를 보는 거야. 각자 앞에가 사람이니까 앞에 조건은 돼, 안 돼? 앞에 조건은 오케이지. 근데 내가 방금 조건이 뭐랬어? whom을 쓸 거면 whom 뒤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 목적어가 없는 그림이어야 된댔지. 근데 여기 봐봐. I 쪽은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이지만 뒤에 뭐가 없는 그림이었어? 주어가 없는 그림이니까 여기는 whom이 안 돼. 그럼 밑에 거는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이고 마침 뒤에도 누가 없어? 목적어가 없지. 씨발 이때가 쓸 수 있는 데인 거야.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who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who는 편하게 쓰는 거야. 앞에 사람이면 그냥 who 다 되는데 whom은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는 거지. 앞에 강조가 사람을 하고 마침 뒤에도 뭐가 없어야 되고 목적어도 없어야 되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을 다 배우는 거야. 이거 이미 여러분들 이미 여기 있는 거를 다 한 거야. 이해됐어?